1959년 천문학자 주세페 코코니와 필립 모리스는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별과 별 사이 항성간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주장은 때마침 건설되기 시작한 전파 안테나와 맞물리면서 머지않아 외계 문명의 시그널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만들었죠. 드레이크 방정식으로도 유명한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계 문명의 신호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던 전파 천문대 아르시보 망원경을 활용해서 약 10년간 신호를 탐색하는 오즈마 프로젝트였지요. 이후 천문학자 조설린 벨은 1.3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수상한 전파 시그널을 포착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외계 문명의 인공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리고 외계인을 뜻하는 작은 녹색 인간이란 뜻의 리틀 그린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이 신호의 정체는 붕괴된 별이 남긴 중성자 별 펄사란 사실이 밝혀졌죠. 외계 문명 사냥꾼들에겐 다소 힘이 빠지는 이야기였지만 이들의 사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오즈마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600개가 넘는 별들에서 계속 전파 신호를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오즈마2 역시 실패로 끝나버렸죠. 이후 칼 세건과 드레이크는 더 대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 전역의 전파 망원경들이 천문 관측을 하지 않을 때 여유 시간마다 전파를 기다린다면 언젠간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그렇게 외계 문명의 신호를 기다리는 그 유명한 세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티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렸죠. 지금껏 인류는 그 어떤 외계 문명의 신호도 포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계 문명의 신호를 기다리는 시도는 완전 포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꿈꾸고 있는 몽상가들이 남아있죠. 특히 몽상가들에게 정말 운 좋게도 한 부호가 등장했습니다. 2015년 러시아의 부호 유리 밀러는 영국의 왕립학회와 함께 거금을 들여서 과학자를 지원하는 브레이크스루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세티의 후계자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더 많은 시간과 무려 1억 달러의 거금을 들여서 외계 문명에서 올지 모르는 전파를 탐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브레이크스루 리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존의 세티와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젠 대규모의 인공지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 전파 시그널로 의심되는 신호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훨씬 빠르게 의심되는 시그널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과연 오즈마도 세티도 실패한 외계 문명의 탐색, 이번에 새로 시작된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주먼지 현재타임즈, 최근 업데이트된 브레이크스루 리슨의 그 첫 번째 결과를 소개합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브레이크스루 리슨의 방대한 탐색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 인류는 외계 행성을 정말 많이 찾았죠. 그중엔 생명체가 살 법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무턱대고 사방의 하늘에서 전파를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좀 더 확률이 높은 생명체가 살 법한 특정한 행성과 별을 겨냥한 채 전파를 기다리는 고도의 전략을 쓸 수 있지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이러한 탐색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은하는 너무나 고요하죠. 그렇다면 아예 더 먼 우주까지 샅샅이 뒤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은하 넘어 수천만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외부 은하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거리가 정말 멀긴 하지만 오히려 외부 은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가까운 별들만 본다면 가까운 만큼 개개의 별을 하나하나 다 봐야 합니다. 한 시야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망원경의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늘 전역을 모두 훑어봐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오히려 먼 은하를 보게 된다면 별들이 한데 모여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은하가 있는 방향만 한번 보면 됩니다. 굳이 별 하나하나의 세밀한 방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또 수천만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외부 은하에서까지 강력한 전파 신호가 검출된다면 그건 아주 높은 확률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신호일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에 있는 가까운 별에서 수상한 전파 신호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인공 신호인지 아니면 펄사 같은 조금 독특한 자연적인 현상인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머나먼 은하에서 강력한 전파가 포착된다면 그건 그 먼 거리에서까지 포착될 만큼 강력한 신호를 누군가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를테면 자신들의 별에서 나온 에너지를 모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카르다쇼프 2단계 혹은 은하계 전체 에너지까지 쓸 수 있는 3단계 문명일 수도 있죠. 즉 외부 은하에서 전파 신호를 찾는 것은 오히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초고등 문명을 찾는
경제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방에서 쏟아지는 온갖 별과 은하들의 자연적인 신호 속에서 무엇이 인공적인 시그널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자연적인 현상은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 연속적으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공적인 신호를 송출하고 있다면 아주 좁은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만 강한 신호가 나올 수 있죠. 즉 특정한 좁은 주파수 범위에서 강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면 꽤 수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특별한 테크닉을 쓸 수 있는데요. 높은 확률로 외계 문명은 어떤 별 곁을 맴도는 행성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행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전파의 파장 역시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를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신호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신호의 파장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다면 정말 어떤 궤도를 맴돌고 있는 행성에서 강한 전파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치 스타링크 위성으로 뒤덮인 지구처럼 인공 전파를 내보내고 있는 인공위성과 구조물로 뒤덮인 외계인들의 행성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정말 외부 은하에서 날아온 것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한데요. 천문학자들은 보통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은하를 관측하면서 전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망원경의 고개를 살짝 틀어서 다른 방향의 하늘을 보죠. 만약 그 전파가 정말 그 은하에서 날아온 것이 맞다면 방향을 트는 순간 전파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은하를 향하게 되면 전파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간단한 검증을 통해서 신호가 정말 특정 은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최후 검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브레이크스루 리슨을 통해서 외부 은하에서 외계 문명의 신호를 기다렸던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천문학자들은 외부 은하 97개에서 전파 신호를 탐색했습니다. 총 230시간의 대대적인 관측 시간이 사용되었죠. 전체 관측 데이터만 총 1.4PB를 넘습니다. 이젠 인공지능 덕분에 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죠.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이 수많은 전파 신호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파장이 들쭉날쭉하며 도플러 현상을 겪고 있는 의심되는 신호 600만 개를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의 방향을 틀며 신호가 정말 외부 은하에서 온 것인지를 추가 검증한 결과 그중 1500개의 시그널이 살아남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500개의 신호를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진짜 외계 문명의 신호로 의심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지구의 인공위성이 내보내는 신호가 지구 대기권에 산란되면서 포착된 시시한 신호였죠. 결국 우리 은하를 벗어나 외부 은하에서까지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겠다는 이 브레이크스루 리슨의 첫 번째 시도 역시 오즈마와 세티처럼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단순히 우리 은하뿐 아니라 주변 수억 광년 이내의 우주까지 우리 우주는 정말 고요해 보입니다. 이번 브레이크스루 리슨의 첫 번째 처참한 실패 소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을 남깁니다. 이미 고도로 발전된 인류 스스로의 문명 자체가 외계 문명을 탐색하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은 지금도 꾸준히 지구의 하늘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들이 늘어날수록 전파 간섭의 틈을 비집고 먼 우주의 외계 문명의 시그널을 걸러내는 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하늘을 덮어버리면서 눈앞에 있을지 모르는 외계 문명의 시그널도 미처 보지 못한 채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금의 전략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우린 아직 그 어떠한 외계 문명의 시그널도 포착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외계 문명의 신호가 어떤 형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저 몇 가지의 투박한 가정을 통해서 가상의 시그널 토이 모델을 만들어 두었을 뿐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이 간단한 토이 모델만을 가지고 학습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잘못된 모델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신호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모델을 적용한 방대한 사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천문학자 칼 세건은 우리가 결국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두 가지 모두 소름 돋는 결말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을 많이 발견한다면 그건 이 우주의 주인공이 우리가 유일하지 않았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만약 아무리 찾아봐도 외계 문명이 결국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인류를 포함해서 우주의 문명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 채 일찍이 자멸하고 있다는 슬픈 뜻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우리 인류 역시 앞으로 존속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오즈마, 세티, 브레이크스루 리슨에 이르기까지 우주적인 외로움을 떨쳐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인류의 시도는 아직까지도 조용합니다. 아직까진 칼 세건이 이야기한 소름 돋는 결말 중 두 번째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